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죄TV입니다. IDS 홀딩스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1년 발생한 1조 원대 초대형 금융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만 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들 피해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정치권과 사법당국, 검찰이 철저히 외면하는 가운데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죄TV가 직접 이들을 만나 피 맺힌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월 4일 가천 법무부 청사 앞 노상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투쟁 조끼를 입고 이 나라의 권력중의 권력인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등 금융피해자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 반대행동 소속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나눠준 자료에는 1조 원대 사기 집단 IDS 홀딩스 범죄 수익 은닉 편의 제공, 김영희 검사 규탄 기자회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기 식구 감사기를 중단하고 김영일 검사를 검찰에서 축출하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진모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회장과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자문변호사, 우리 무죄 네트워크 이런 얘기합니다. 직접 법무부 민원 담당자를 만나 김영희 검사에 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법무부의 처리 시한은 10월 14일까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올까요?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 3년간 무수히 검찰과 법무부 문을 두드렸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 회신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들 1만 2천여 명의 금융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는 그야말로 은폐수사, 축소수사였다며 검찰이 적폐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라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바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 단위 규모의 극악 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떠돌고 있을까요? 우리 국회는,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국회는 금융범죄 방지책과 피해 회복에 관한 방안,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 반대 행동은 이틀 뒤에 다시 국회 정문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회원들이 모여 금융범죄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금융범죄 방지책과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제가 취재를 다시 갔었습니다. 정문 앞을 지키는 경찰은 오히려 기자회견에 넣은 여성 회원을 윽박질렀습니다. 한 여성 피해자가 경찰이 들어온지 뒤쪽으로 몸을 숨기는 그런 슬픈 모습마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피해자를 출석시켜서 그 피해에 관한 정언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피해자들은 최근 대형화된 수조 원대 규모의 금융범죄 사건을 일일이 들었습니다.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ID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말레이시아 기반의 폰지 사기업체 MBI 사건 등을 지목했습니다. MBI 사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만여 명의 피해자와 5조 원 규모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초대형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MBI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주범인 테디토가 태국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피해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향해서 금융범죄 방지책과 피해복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금융범죄와 관련된 뇌물수수, 부실 수사, 은폐 수사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수 있는 입법도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금융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시키고 범죄 수익을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융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사기를 친 주범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특수부 출신 한 검사에 대한 진한 분개심이 적개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IDS 홀딩스 대표 김성우는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 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자신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범죄 발생의 요인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영일 검사가 제공했다는 호소입니다. 이 사건 관련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이모 씨 한 제역을 검사실로 불러 범죄 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외부 인사와 접촉을 하게 하고 통화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감 상태의 김성우는 2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이들 금융피자 연대 측의 피맺힌 호소입니다. 반면 김영일 검사 당시 김성훈과 이모 씨를 다른 사건 때문에 검사실로 불러 조사했을 뿐이라 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국을 돌며 김영일 검사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 식구를 감쌌고 법무부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들은 2019년부터 법무부의 김영일 검사 징계, 진정,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일 검사는 1월 견책 징계라는 아주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한직인 대구지검에 있던 김영일 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시킨 다음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위에 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일까요? 공정 실현일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대형 금융 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치유하고 법조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석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규모 금융 사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검찰 같은 경우는 너무 인력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가 10,000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피해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인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등을 좀 전문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선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와서 사기를 또 친다는 거예요. 형량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형량이 너무 낮은 거죠. 예를 들어 든다 그러면 IDS 홀딩스 같은 경우
IDS 홀딩스의 대표인 김성우는 1조 사기 쳤는데 징역 15년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있잖아요, 이철이. 그 사람이 그 7천억 사기를 치고 또 재판 중에 또 2천억 또 금융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 다 합쳐봤자 14년 6월밖에 안 나왔어요. 형량이 너무 낮은 거죠. 근데 주범이 이렇게 형량이 낮으면 밑에 있는 뭐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들은 형량이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맨 밑에 있는 뭐 하위 모집책들은 뭐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사기친다면 딴 데 가서 또 사기친다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틀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1조 원 사기친 사람이 징역 15년밖에 안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5천억 정도 사기친 놈이 징역 845년이 나왔어요. 미국은 아예. 네, 그렇군요. 만약에 어 만약에 우리나라도 만약 김성훈이가 만약에 징역 한 800년 나온다 그러면요. 하위 모집책도 징역 한 몇 년에서 대부분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 주범의 징역형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모집책까지 제대로 처벌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겠어요? 이 정도 같으면 뭐 로비도 이루어지고 정관계나 법적인 비호 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근데 문제가 이것이 있군요. 네. 뭐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거든요. 뭐냐면 ID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서울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 근무했던 윤경위, 그 경위가 6천만 원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징역 5년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에요. 그리고 또 IDS 홀딩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우현 전 의원이라고.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 IDS 홀딩스 회장인 유지선으로부터 그 1,000만 원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죠. 물론 뭐 이런 거는 빙산한 일각이고 또 그 사람이 있었구나. 예전에 그 백남기 노인에게 물대포를 쏴서 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서울 네. 경찰청장 그 구은수청장. 네. 구은수청장도 역시 IDS 홀딩스 대표인 김성훈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기 사건을 처리해 준 걸로 처벌도 받았어요. 이런 대규모 금융 범죄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이 로비가 있고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뭐냐? 이런 것들은 공수처의 역할이 좀 강화돼야 돼요. 공수처가 이런 금융범죄 사건의 과정에서 거기에 개입한 뭐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도 거기서 철저히 수사해서 좀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수처하고 금융범죄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금융범죄의 배후 세력이나 금융범죄의 비후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돈 사기친 놈들이 뭐 전직 대법관 그리고 검사 판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해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그때 4월 달에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인 이철의 재판에 갔는데 뭐 정관계 변호사 이런 거 다 선임해서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피해자 한 사람이 흥분해 갖고 저기 있는 변호사들은 다 우리 돈, 우리 사기친 돈 가지고 선임한 거다 하면서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들의 수임료라는 것은 다 우리 피해자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사기친 돈을 가지고 자기 범죄를 변호해. 이거는 진짜 우리 피해자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임료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사기친 돈이고 범죄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작물 취득제 아니면 범죄 수익 은닉죄 이 성립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든가 그게 힘들다 그러면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좀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유죄란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금융 피해자들을 돕지 않고 외면하는 이 사회, 그 위에 견고한 기득권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검찰 권력에게 묻습니다. 금융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방기한 김영일 검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죄TV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